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5주차 수업이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직접 대면 수업을 하면서 립밤을 만들어 봤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입술이 트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직접 열을 가하는 그런 원료를 쓰는 것들은 대면 수업 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난주에 수업의 순서를 좀 바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온라인 수업이라 여러분들에게 향수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키트를 받으셨겠지만 그 안에는 향수 용기가 2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교시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향수라고 했는데 향수라고 그러면 어른들이나 쓰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쓰는 제품들에 다 향이 들어가 있죠. 우리 화장품에도 기본적으로 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화장품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아로마 향을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로마 향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천연 식물에서 추출하는 그런 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향을 계속 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제품의 소량만 향을 섞는 게 아니라 향수를 직접 농축된 향을 가지고 향수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향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향수의 역사죠. 자, 향수라는 것은 한자죠. 향기가 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을 가지고 향을 섞어서 향이 나는 우유를 섞어서 향수를 만드는 건데요. 가장 발전된 곳이 유럽이에요. 그 기원은 고대까지 올라가면 그 향을 어떻게 썼는지 저희들이 기록이 자세히는 없지만 주로 제사를 지낼 때, 고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떤 향이 나는 나무를 태우거나 또 식물의 오일을 빻아서 오일을 향기를 내거나 그런 제사용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중세시대가 되면서 향수가 우리가 지금 접하는 이런 향수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많이 발달됐던 곳이 바로 프랑스예요. 물론 독일에도 좋은 향수들이 많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 루이 14세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듣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들어봤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에도 아마 마리 앙뚜아네트가 살던 베르사유 궁전에 관한 그런 만화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만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절이 가장 문화가 번성했던 그런 시기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 번성 시기에 루이 14세 시기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루이 14세가 살던 시기가 굉장히 냄새가 심했던 프랑스 파리가 지금은 굉장한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악취가 심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프랑스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하수시설이나 상수시설이 잘 안 돼 있었대요. 그래서 집들이 2, 3층까지 잘 지어져 있는데 길거리에 길에다가 본인들이 봤던 대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는 적도 있었고요. 또 애견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애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바닥에다가 대소변을 보게 하는 그런 행태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바닥이 엉망이 됐겠죠. 그래서 뭐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은 애견이 응가한 거, 또 소변 본 거, 이런 것들이 뭐 지천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는 물론이고 신발을 신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발명을 했냐면, 발명이라기는 좀 어렵지만 뭐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애완견들의 대소변을 밟고 뭐 사람들이 버리는 분변을 밟고 이러는 게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러면 신발을 좀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하이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면 루이 14세라는 사람을 치거나 중세시대의 프랑스를 쳐보면 남자들도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환경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살잖아요. 그것보다 실제로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 길이나 이런 환경들이 너무 안 좋아서 루이 14세도 역시 구두를 높은 걸 신고 다니면서, 물론 뭐 왕들이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다녔겠지만 높은 구두를 신고, 그 당시에 상수도가 잘 좋지 않아서 목욕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났겠죠. 그래서 루이 14세 옆에 가면 악취가 심해서 도저히 옆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게다가 치아 상태도 안 좋고 그런 칫솔질을 잘 한다든지 이런 문화 풍습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본인도 싫었던지 그때부터 향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향수는 가장 좋은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 식물의 에키스를 짜서, 에키스라는 게 약간 일본 말이지만 EX라고 하죠. 추출물을 짜가지고 그 오일을 물과 잘 섞어서 배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향수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용기에 오일과 주정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알코올이. 그래서 얘를 스프레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뿌려서 쓴다든지 또 옷에도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가 사실은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향수가 발달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향수를 살 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데코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데코롱의 그 콜론이 바로 쾰렌이라는 이름이에요. 독일의 한 도시 이름인데, 이 도시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굉장히 맑고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향수의 재료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쾰렌의 물, 그래서 콜롱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형태로 변형이 돼서 오데콜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향수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수의 역사가 사실은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 그 열악한 환경을 냄새로서 덮어버리고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적이죠.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오히려 향수를 뿌린다는 것은, 어쨌든 향수는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향수의 유래가 이렇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여성들이 향기가 나는 꽃이나 또 나무 줄기를 채취해서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분을 만들어 쓰거나 또 눈썹을 칠하기 위해서는 검은색이 나는 어떤 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화장품의 역사라는 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향수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천연물을 가지고 향수를 대신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향이라고 해서 노루의 배꼽에서 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을 채취해서 복주머니 같은 데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가슴 한쪽에다 품었다고 해요. 그러면 향기가 은은하게 나왔다고 하고요. 또 향나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향나무는 우리가 그냥 나무 조각을 맡아도 굉장히 향기롭거든요. 그런 향나무를 사용해서 가루를 만들었다든지 향나무 조각을 늘 몸에다 지니고 다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천연물을 이용해서 한 향수들이 많고요. 향수는 아니죠. 향물질이죠. 그런데
저희가 구한말 시대에 이제 외래 문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런 그 물로 된 형태의 또 오일로 된 형태의 향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향수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실은 그 향수들의 원료들이 전부 그 합성 물질이에요. 선생님도 조향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부분의 향들이 거의 다가 인공물질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 너무 강하게 되면 우리가 이 코를 냄새를 맡아서 머릿속에 가게 되면 뇌에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뇌에서 그 많은 물질들을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아프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향은 될 수 있으면 연한 것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천연의 향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건강에 좋은 것들로 추천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인공향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드린 키트에는 그 천연 아로마 오일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린 것 중에는 레몬이 있고요. 지난주에 이런 병에 제가 라벤더 드렸죠. 그리고 티트리도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레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로마 오일 중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 향을 만드시는 거고, 티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 향이 그렇게 기분 좋은 향은 아니에요. 좀 톡 쏘는 향이 있어서 그 향을 향수로 쓰기는 어려워서 레몬이나 라벤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합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나는 라벤더만 쓰고 싶어, 나는 레몬만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두 가지 용기에다가 담아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는 인공향이 아니라 천연향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향으로 오늘 만들 거고요. 자, 향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퍼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데 콜롱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하자면 가장 쉽게 나누자면 그런 정도가 있거든요. 퍼퓸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그 식물 추출물인 오일의 그 함유량이 20%에서 30% 이상이 가는 아주 진한 향수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쾰른의 물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오데콜롱. 오데콜롱은 그 함유량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10% 미만, 5% 미만, 1%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함유량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 썼던 발효 주정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효 주정을 이런 용기에 드렸을 거예요. 얘를 이번에 화장품 향수 만들 때 쓸 거고요. 나머지는 잘 보관하셨다가 또 다른 용도로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 물과 주정이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오데콜롱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향수를 만들 때는 사실은 향을 세 가지 종류를 써요. 그래서 가장 진한 향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약한 향을 써요.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아주 약한 레몬이나 라임,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아주 약한 향을 쓰거든요. 이 세 가지 향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향수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라벤더, 레몬만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적절히 본인 스스로 배합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레몬 향만 좋아. 그럴 때 레몬 향만 전체를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향수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향수는 이렇게 원래는 가장 밑에 향, 무거운 향, 조금 가벼운 향, 아주 가벼운 향 세 가지를 합쳐서 만든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맨날 아로마 그러는데 아로마가 뭐예요? 영어로 된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로마 찾아보면 얘는 그냥 향이라고만 돼 있어요. 향. 원래 아로마는 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그냥 아로마라고 하지 않고 천연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연에서 그 에센스를 뽑아서 만들어 놓은 기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 천연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그냥 아로마, 천연 아로마.
그리고 인공향은 그냥 인공향 이렇게 저희는 구분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아로마라는 거는 원래는 향이라는 뜻이다. 영문으로는 향이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DIY를 하는 사람들이 부르기는 그냥 아로마, 그럼 천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로마에는 근본적으로 천연향과 인공향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천연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천연향을 쓰기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화이트 머스크라든지 또 코튼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이렇게 좋은 향이 인공향이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인공향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계속 누적이 돼서 사용을 할 경우에 여러분 피부나 또 우리 내장 기관이나 이런 것에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는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연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건 강제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천연을 씀으로써 우리가 그 외부 환경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생기는 아토피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은 DIY를 몇 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천연으로만 우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인공향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향수의 역사, 향수의 종류, 그리고 아로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잠시 후에 2교시에는 여러분과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잠시 쉬시고 만나게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